이번 시간은 페이지 213페이지 도막방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막방수는 방수도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도막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 보시면 칠해놓았던 것 또는 지하층 바닥 같은데 바로 도막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도막방수의 그 장점에서 보시면 도막방수가 다른 방수에 비해서 경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장점을 공부를 해두세요. 경량, 가볍다는 거. 자, 뭐 잘 안 되면 왜 가벼운지 모르면 도료막만 바르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이런 걸 쳐야 되는데 얘는 도막만 바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화장하고 나서 얼굴이 무겁다는 소리 안 하시죠? 화장을 하니까 얼굴이 무거워서 자꾸 처진다 이런 소리 합니까? 맞아요? 가볍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디귿 체크하고 시공이 간단하고 보수공사가 어떻게 용이해요. 용이하다. 특히 디귿 체크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도료 칠할 때 보면 어디든 다 하죠. 평평한 거만 할 수 있고 뭐 구석 부분인데 못하고 이런 거 없죠. 자, 뭐 여기도 보면 다 하는데 맞죠? 저거 뭐 할 때 보면 메이크업 할 때 보면요, 눈썹 사이사이도 다 칠하던데 맞죠? 메이크업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한번 해보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지운다고 했잖아요. 지우는데 그게 안 맞는가 봐요. 그 지우는 거기 얼굴이 따가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하려고. 그래서 이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하죠. 네,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합니다.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보수공사도 용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이 좀 안 좋으면 친한 사람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보수공사 완료가 됩니다. 좀 자리가 그렇다 그러면 잠시 다녀오면 보수공사가 돼서 오죠. 원상 회복됐습니다. 보수공사 용이하다. 그래서 이거 기억 디귿 위주로 잘 보십시오. 그리고 노출공법 가능하죠. 노출하고 있잖아요. 화장했는데 노출하는 부분이에요. 비노출 부분이에요. 비노출이는 발바닥이나 엉덩이 이런 데 화장한 게 아니죠. 나는 배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죠. 노출한다. 그 정도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언급된 건 디귿 부분이 언급이 되세요. 디귿 부분이.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214페이지 공법을 보시면 코팅 공법이 있어요. 자, 페이지 214페이지. 단순하게 도포하면 코팅 공법이에요. 코팅. 도료만 방수재료인 도료만 코팅하면 코팅 공법, 도포하면. 근데 라이닝 공법은 유리섬유나 합성섬유 등 망상포체까지 망상으로 된 포죠. 망으로 된 이 포, 이것이 망상포인데 망상포가 보강포예요. 보강포. 보강포를 대어주고 우리가 바르는 것을 라이닝 공법이라 해요. 그럼 보강포 대어주면 좋아져요? 나빠집니까? 좋아지겠죠? 균열이 덜 생길 거고 발음 두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강포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포 사용 목적 그 밑에 3번에 보강포 해놓은 거예요. 보강포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무엇을 보는가 하면 215페이지 다 볼 필요 없고요. 이미 시험이 여기는 이미 도막방수가 2번 냈거든, 시방서에서. 그래서 제가 보라는 것만 좀 보세요. 215페이지 보시면 방수제의 조합 및 비빔, 점도 조절에 대해서 해놨죠. 그럼 먼저 거기 기억 체크하세
이액형형 방수제는 자, 이 이액형형은 두 개의 재료를 혼합을 해서 쓰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주제죠. 기제라고 보통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혼합 비율을 이렇게 계량으로 해내고, 이제 이 액형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혼합을 해서 쓰는 걸 뭐다? 이 액형이에요. 이자가 들어가면 현장에서 배합을 해야 돼요. 혼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액형인데, 그래서 니은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액형 방수제 주제하고 경화제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전동하게 모두 출력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겨서 피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어떻게 느린 걸 써요. 꼭 체크하세요. 회전 속도 느린 거. 자,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계란 있죠? 카스테라 만들 때 거품을 내야 되잖아. 그럼 빨리 휘져야 돼요? 천천히 휘져야 돼요? 거품 나기 위해서. 빨리 휘지잖아요. 속도를 빠르게 해야지 거품이 나지. 아니면 천천히 돌려봐요. 걔가 거품이 나나 안 나나. 맞지? 그래서 이게 빠른 속도라면 거품이 생기면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도막이 들떠요. 중간에 기포가 있으면, 피놀이 있으면. 그래서 회전 속도가 뭐다? 느린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느린 거. 빨리 돌리면 안 돼요. 느린 거. 자, 그래서 이거야. 도막방수의 기술은 이겁니다. 바르는 게 기술이 아니고 이게 기술이에요. 이액형은 혼합을 할 때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는 분들은 이걸 갖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섞는 사람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내 아는 사람이 이 도막방수를 했는데 방수 친한 거야. 왜 섞어줬다 카대. 혼합을 해줬다 카대. 쉽게 바르면 되는 거고, 혼합 못하는 사람들은요, 혼합이 이거는 기술입니다. 잘 섞는 것이. 그거 알아두세요. 그거 혹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해 둘기 저 밑에 저온 시공심, 점도 조절 하나 해야 된다. 리얼에. 자, 점도 조절 나오죠? 방수제의 점도 조절을 필요가 있을 경우, 자, 그 뒤에 희석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희석제의 사용량의 퍼센트를 알아두세요. 희석제 사용량은 방수제에 대해서 몇 프로? 5% 이내로 해야 돼요. 5%. 퍼센트는 시험에 3%, 5%, 10%를 잘린다 했죠. 그래서 그거, 자, 퍼센트 봐두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5% 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시면 저온 시공을 할 때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자, 우리가 기본 이거죠. 도장도요, 5도씨 이상에서 공사해야 되거든. 5도씨보다 떨어지면 안 좋거든. 뭐든지 온도가 떨어질 때 하면 거의 안 좋습니다. 거의 온도가 높을 때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겨울철은 공사들 하락해요, 말하락해요? 거의 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건설업 하면 겨울이 문제잖아요. 내가 건설 그걸 하고 있으면 겨울에 먹고 살 일이 잘 있어요, 없어요? 잘 없잖아. 맞죠? 겨울에 공사 거의 수도하잖아. 따뜻한 나라 빼고는. 저 밑에서는 좀 하고 위에는 수도비잖아, 거의. 근데 대전에서 공사를 겨울철 잘 하더라, 안 해요? 하는 거 보셨습니까? 겨울에? 추울 때? 근데 저 따뜻한 나라, 저 남쪽에는 합니다. 웬만하면 합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가열할 때 있죠? 체크. 방수 용액 직접 가열하면 안 돼요. 그 체크네. 방수 용액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야 돼. 직접 가열 아닌 뭐다? 간접 가열로 간다 이 뜻이에요. 맞죠? 직접 가열하지 말고 간접 가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건 직접 가열은 다 틀려요.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도 우리 골재 가열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골조에 불꽃을 직접 가열하면 안 된다겠죠? 직접 가열하지 말았겠잖아.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겨서 저거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216회 이제 시공할 때 똑같아. 얘도 뭐부터 한다? 프라이머 도프로 하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머 도프 하기 전에 저건 해야죠. 자, 방수 공사할 때 저 아파트 이제 저거 하잖아요. 아파트 이제 누수가 되면 장기 수선 계획에서 방수 공사 옥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합니까? 물어보면 일단 바탕 정리를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바탕 뭐 잘못된 거 다 정리해야 되죠. 그 갈 거 다 갈아내고 이래야 돼요. 땜방질할 거 땜방질하고 이래 공사 들어가는 게 잘하는 사람이야. 바탕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일어나가지고 개기름 줄줄 흐르는데 바로 화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세면 싹 하고 여기 유분 정리 다 하고 이렇게 공사 들어가야 되죠? 바탕 정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자, 뭐 한다? 프라이머 도프가 하도에 하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프라이머 도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도프? 프라이머. 이게 하도에 하도. 그래서 보통 3번 칠하는데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끝나거든요. 가장 먼저 진행된 게 이 프라이머 도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 도프를 하는데 이때 프라이머 도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탕이 무슨 상태에서 해야 되겠어요?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건조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함수율이 몇 프로 이하 돼야 된다? 1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봅니다. 210조 보강포 붙이기 나오죠? 자, 보강포 붙이기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저거 디귿만 시험에 썼어요. 보강포 겹치폭은 얼마? 50mm야. 자, 얘는 방수가 아니잖아. 보강하기 위해서 넣는 거지. 방수제가 아니죠? 맞죠? 방수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포 겹치폭 50mm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 밑에 봐요. 리얼해 봐요. 밑에서 넷째 줄 보십시오.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폭은, 방수제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폭은 100mm야. 방수는 기본이 100mm라 했죠? 방수는 기본이 100mm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강포 겹치면 50mm가 됐고, 근데 기억 체크, 보강포 기억, 보강포 붙이기 올린 부위나 오목모서리 볼록 특수 부분을 먼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먼저 하라 이거죠? 주위에서 시작해서 특수 부위 보강 자 먼저 해서 치기 올린 부 이런 먼저 하라 이거. 올린 부 여기에서 이걸 먼저 하고 나서 평면부 공사한다 이 뜻이에요. 평면부 먼저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공사의 기본은 이거야. 구석, 오목모서리 치기 올리는 특수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평면부 진행해야 된다. 그럼 칠할 때 칠도 어떻게 한다? 구석 먼저 칠하고 평면부를 칠하라 이게. 못 칠하는 사람, 잘 칠하는 사람 차이점 이게. 못 칠하는 사람 어디부터 칠하는 거 하면 칠하라 하면 넓은 데 먼저 바른다. 그리고 구석 바릅니다. 그래서 항상 치기 올리는 데를 먼저 해야 돼. 구석, 오목모서리. 그래서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화장해야 돼요? 그냥 립스틱 바르면 다 발라지지. 잘못 칠하죠. 그래서 어떻게 솔로 이 라인을 먼저 그리더라고 바깥에. 맞지? 그리고 넓은 데 칠해가지고 이리 봐요. 제가 지하철 2호선에서 자주 봤던 게 서울에. 신도림에서 차 타가지고 강남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보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바로 계속 1년 동안 타고 다녔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출근 시간에 타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가지고 신도림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있는지 모르고 출발하는 열차에서 다 앉아가더래.
우리는 그냥 도는 거, 계속 도는 열차를 탔대요. 꽉 차가 오대요. 그거 타면 죽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 관찰한 게 바삐 사는 분들이 많아가 거기서 안전분들은 하장을 하더라고. 성분들은 하장 못해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안전분들은 하장하는데 라인을 먼저 그리더라고요. 우서 오목목에서 지켜올린 분을 먼저 공사하고 평면부로 공사하는데 기본이 이거예요. 이거 한번 장난은 쳐야 되면 어디선가 여기서든 어디서든 한번 장난칩니다. 뭐 시트 방수든 어디서든 항상 기본이 어디서부터 한다. 우서 오목목에서 이런 있죠. 특수 부분을 먼저 하고 평면부를 나중에 하는 거. 이거 한 번은 내야 됩니다. 어디선가. 그 점 알아두시고. 자,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 체크, 방수제 도포에서 기억은 이미 냈고요. 치기 올림부 먼저 해주고, 평면부 순서로 한다. 이거는 냈고요. 그 다음에, 저거 리얼 보십시오. 방수제 겹쳐봐기는 원칙 악공정과 겹쳐봐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포방향, 악공정의 도포방향과 뭐다? 직교로 실시하라. 자, 쉽게 이겁니다. 자, 하도를 X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중도는 뭐다? Y축으로 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상도는 다시 X축, 직교 방향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한다. 막 치라고. 예? 시공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잘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할 때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사다가 하는 사람들 있죠. 일반적으로 옆에서 칠하니까 자기도 사다 치는 사람,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한다? 막 칠한다니까요.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우리도 저거 칠하면 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는 사람들이 그리 칠하더라고. 왜? 물어보고 칠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 자, 그거 보고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가 보시면 그 다음에 저거 체크하시고 취업 보시면 고무 아스팔트 도막 방수제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 위로 시공합니다. 아래에서 뭐다? 위. 자, 우리 기본이 이거라겠죠? 방수공사나 지붕공사는 기본이 어디에서?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일단 기본이라겠죠? 원칙이라겠죠? 원칙. 아래에서 뭐다? 위로. 그리고 항상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공사, 달라지는 공사가 있어요.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류가 유제형 있고 에멜션형, 액상으로 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제형, 솔벤트형. 자, 솔벤트 체크하세요. 솔벤트가 휘발성 용제예요. 얘가 휘발성 용제예요. 솔벤성 용제. 그래서 솔벤트의 합성고 녹힌 도료를 바르는 것이 솔벤트의 용제입니다. 자, 이 휘발성 용제잖아요. 그래서 용제형이라고도 하고 그 용제가 솔벤트라서 솔벤트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휘발성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그 인화성이 강함으로 화기는 응급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얘는 밀폐된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은 거의 밀폐가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하실 방수공사는 이 공사를 안 쓰는 거예요. 지하실은. 그래서 기억 써놓으세요. 지하실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기초 지식들이 부족해서 화재나 이런 사건 많이 생기잖아. 인부들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앞전에 어디서 불났어요? 어제 어디서 불났죠? 어디서 불났죠? 어디 유명한 데인데? 누가 얘기했는데 슬쩍 들어가지고.
어디 불났다 가던데? 사고 났다 가던데? 못 들었습니까? 아무도? 작업하다 그런 거야. 김포항. 김포항이 불났잖아. 맞다. 김포항이 어디 공항이라는 생각했단 말이야. 스쳐가면서 들어가죠. 누가 불났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 나는 검색도 안 해봤어. 그래서 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옆에서 저런 다른 작업하다 스파크 튀거나 이런 작업하면 팡 하거든. 그리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죠. 작업자로 많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심심해서 모르고 있죠. 자기도 경험 알면서도 모르고 이렇게 담배를 피운다니까. 이 고탱이 땡기면 맞죠? 자기도 모르게 퐁 하는 거야. 그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레탄 방수 공사가 여기에요. 이거예요. 우레탄이 여기에 속한 우레탄 도막 방수가 용제형이야.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하실에 이거 바른 거 못 봤죠? 지하실에는 이거 안 씁니다. 에폭시 쓰는 거예요. 지하실에 바른 거 한번 손들어, 이거 쓴 거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봐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옥상은 다 이거 쓰는 거예요. 옥상은. 그러면 왜 에폭시계에 나오죠? 3번 에폭시는 에폭시 수지를 여러 번 발라서 방수층 만든 게 바로 에폭시계 도막이거든요. 장점 해놨죠? 도막 단단하고 방수력 크며 내약품성, 내마음성 우수하고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 신축성이 없으면 내구성이 떨어진다 나오죠. 그거 체크하세요. 신축성이 없어요. 없다.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균열 방지 효과가 없어요. 자, 에폭시가 액상으로 주입하면 접착제 역할을 해요. 접착력은 좋아요, 얘가. 접착력은 좋은데 얘가 신축성이 없어. 딱딱해져. 그래서 균열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열 보수로는 사용이 돼요. 그래서 터널이나 콘크리트 균열할 때 주사기 꼽아놓은 거 있죠? 이겁니다. 도막방수입니다. 에폭시 수지입니다. 말이 잘못돼. 에폭시 수지입니다. 수지가 쫙 주입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구성이 떨어진다, 죠? 이건 특히 옥상에 쓸 때 내구성이 약해요. 그래서 옥상 방수에 사용 안 되는 거예요. 옥상 방수 공사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바닥은 사용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호텔 같은 데 지하 주차장 바닥에 다 이거 쓴 거예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거 한 대도 있고 안 한 대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이죠. 털면 소리가 삑 나면서 바닥에 또 저거 회전 자국도 안 남아 있어요. 회전 자국이 남아 있으면요, 바닥을 강화시킨 건데 색상 넣어놓은 거고요. 하드너 마감이라고 해요. 바닥 강화제 발음을 한 거예요. 콘크리트는요, 이 파워 핸들로 막 잡아뜨리면 콘크리트가 마모돼 가루로 날려요. 그래서 바닥을 강화시켜 놨거나 아니 에폭시 도막 방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지하 주차장이나 백화점 지하 주차장 가보면요, 다 이거 해는 거예요. 에폭시 수지 방수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기 기후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자 이겁니다. 옥상에 방수하면 태양열을 받아버리죠. 태양 외부 기후를 받아버리면 약해집니다. 수명이 짧아져 버려. 못 써. 그래서 옥상에는
우레탄 도막 방수로 가고 지하는 에폭시 도막 방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하는 에폭시 도막 방수가 싸요? 마모가 강하고. 근데 우레탄이요 1.8배 비싸요. 에폭시를 옥상에 못 쓰니까 우레탄을 쓰는 거예요. 비싼 우레탄을. 우레탄이 한 1.8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잖아요. 겉옷을 이쁜 걸 입어요. 맞죠? 겉옷을 비싼 거 입죠? 자, 그리고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 있죠? 이게 아파트 옥상 녹화 방수에 쓰는 거야. 건축물의 녹화 방, 옥상에 녹화 방수에 쓰는 게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입니다. 함 낼까 싶어서 했지만 아직까지 안 내네요. 와, 진짜 안 내네 얘들. 원래 이게 옥상에 녹화 방수할 때 쓰는 게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과정에 해드릴게요. 이건 다음 과정.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합성 고분자기 시트. 제가 조금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시작합니다. 미리 나올 만한 걸 미리 선점해서 강의하는데 아직 안 내네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실링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실링공사는 이게 실링공사입니다. 실링공사는 이 줄눈을 방수 처리해 주는 거예요. 줄눈을. 자, 이겁니다. 지금 저거잖아요. 원래 줄눈은 재료와 재료 사이가 줄눈이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최근의 건축물들은 잘 보십시오. 사무실 건물이든 외벽을 다 조립을 하잖아. 맞죠? 외벽을 조립하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 줄눈이 생기죠. 그걸 방수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럼 아파트는 구조체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샤시를 하잖아. 그 샤시 재료가 뭐예요? 다른 재료잖아. 금속이든 PVC든 이게 들이맞죠? 그러니까 그 재료와 재료 사이에, 콘크리트 재료 사이에 뭐다? 조인트가 생기죠. 그걸 방수 처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저거잖아. 실리콘 쏜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실리콘이 이거야. 쉽게. 실링 방수. 맞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실링공사는 이제 쉽게 실링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줄눈 상태 조인트죠. 그래서 줄눈에는 엇갈림이나 단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시공관리적인 측면 있죠. 여기서 기출을 했습니다. 바로 뭐 가지고 했는가 하면 3번 가지고 냈었어요. 습도가 너무 5 기준 85% 이상인데 이걸 80% 해서 시험을 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기온이 현저히 낮다. 몇 도씨? 5도씨 이하가 되겠죠. 너무 높을 때 30도씨 이상이고 구성부재 표면 온도는 50도씨 이상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죠. 구성부재는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구성부재 표면은 금속이 될 수도 있고, 맞죠? PVC가 될 수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마감을 돌로 하면 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왜 구성부재 표현 온도가 높는가? 태양열에 의해서 그 개가 온도가 올라가잖아. 복사열에 의해서. 외기 온도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50도씨 이상에 50도씨 이상 되면요 뭐가 생길 것 같아? 온도가 높아지면 발르면 이 기포 이런 게 막 생겨. 그럼 나중에 들떠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50 공사를 중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냈던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시공관리적인 측면 가지고 한번 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백업점이 본드 브레이크 나오죠. 백업제하고 본드 브레이크는 뭔가 하면 잠깐 넘겨봐요. 그 뒤에 해놨어요. 220회 용어 정리해놨어요. 그 마스킹 테이프하고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있죠. 나옵니까?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자, 시공시 오염 방지를 해서 쉽게 열어버립니다. 시공 중에 오염 방지를 해서 바른 것이 마스킹 테이프고, 백업제는 충전재료입니다. 충전재료고, 본드 브레이크는 테이프. 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공사를 해나가는데,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눈 깊이가 이렇게 깊은 경우가 있고요. 자, 재료인데 줄눈 깊이가 안 깊어. 이렇게 재료와 재료 사이가 줄눈이라 했죠. 이렇게 됐는데 공사를 해나가는데 여기는 안 깊어요. 그럼 이제 줄눈 깊이가 깊으면 여기 일정 정도를 줄눈 소진 깊이 조절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 채워주는 재료가 필요해. 충전하는 재료가. 그럼 이건 뭐다? 백업제가 되는 거고, 본드 브레이크는 이겁니다. 얘는 깊지 않으니까 줄눈 깊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 여기 받침마다 본드 브레이크 테이프입니다. 그럼 테이프가 두 개예요.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있고, 시공시 주변의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가 있는가? 그럼 여기에 공사하다 보면 이 주변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 그럼 여기 테이프를 부착을 하는 거야.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고, 주변의 더러워짐을 시공 중에 주변의 더러워짐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뭐다?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가 되는 겁니다.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이걸 매스킹이라 쓰는 분도 있을 수 있다. 매스킹 또는 마스킹 이렇게 씁니다. 마스킹 또는 매스킹. 근데 마스킹을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사할 때 이겁니다. 옆에 더러워질 것 같으면 마스킹 테이프를 딱 부착하고 하면 편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치워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되면 이런 거 딱, 이거 테이프 부착하기 그러면 종이 같은 거 있죠? 딱 떼놓고 딱 바르면 좋죠? 그 역할. 시공시 주변의 더러워짐을 오염 방지입니다, 쉽게. 그래서 이제 이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 그 해놨죠. 바탕재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이프다. 이렇게 해놨죠. 아니면 이렇게 써놓어도 돼. 시공 중 주변에 이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이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이프가 무엇이다? 마스킹 테이프. 뭐 요렇게 해놓어도 되고요. 두 개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테이프가 두 개인데 헷갈리지 말자. 본드 브레이크도 테이프고 마스킹 테이프도 테이프예요. 두 개 용어는 비교를 좀 해놓으세요. 마스킹 테이프하고 본드 브레이크 둘 다 테이프인데,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는 본드 브레이크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공부를 해두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공사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페이지 223페이지 시공에서 재료 및 시공기기를 확인하고, 혹시 얘는 순서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보세요. 재료 및 시공 확인하고, 비창면 그 공사할 있죠? 면을 확인해야 돼요. 비창. 그리고 비창면 청소하고 나서 백업제 또는 뭐다? 본드 브레이크 둘 중에 하나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스킹 테이프 발음을 하는 거예요.
원래 발음상은 이거야. 영어 발음상은 매스킹으로 가요. 근데 교수들은 이렇게 잘 안 써. 일본식 발음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바르고 나서 프라이머 도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멘트계 같은 재료 아니면요 거의 프라이머 도포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착지가 프라이머 도포해주고, 그리고 나서 실링제 조제해서 근호를 준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실링제 충전시켜주면 돼. 그리고 이제 실링 충전시켜놓고 9번에 뭐 한다? 주걱으로 마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스킹 테이프 벗겨내고 청소하고 양생 보양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한 번은 해야 돼요. 마스킹 테이프, 본드 브레이크, 그리고 백업제 있죠. 이거 가지고 한 번은 시험을 내야 돼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다뤘다는 거예요. 2번 낼 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37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 자, 미장은 뭐다? 바르는 공사가 무슨 공사? 미장 공사, 미장 공사. 바르는 공사입니다. 타일은 다 아실 거고. 그러면 먼저 1번에 재료 있죠?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 있죠? 자, 얘는 앞전 20회 때 냈어요. 요 수경성 재료를 모두 고르세요를 해가지고 냈습니다. 여기 20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20회 때. 그러면 앞전에 출제됐던 놈은 바로 내기 힘들어요. 개념 아시고 잘하면 종합문제 지문 나와요. 그러면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기경성 재료하고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러면 경화 과정에 경화는 뭐라 했어요?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현상을 뭐다? 경하라겠죠? 경하 과정에 얘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숫자야. 물이 필요한 이렇게 경하 과정에 물이 필요한 성질을 가진 재를 수경성. 얘는 물이 필요하고, 얘는 공기가 필요해. 공기에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 CO2. 경화 과정에 공기가 필요한 재료, 성질을 가진 재료, 기경성. 수경성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재료가 뭐가 있나?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재료가 수경성 시멘트가 들어가요. 시멘트가 들어가거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다 수경성 재료예요. 시멘트하고 뭐다? 석고가 들어가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멘트,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뭐다? 수경성. 나머지는 뭐다? 기경성. 이렇게 하면 돼요. 뭘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치러 가려고. 절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흙 바르면요, 물 뿌려주면 강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경화하는데 증가해요. 오늘 한번 흙 발라놓고 막 뿌려봐요. 조르르 막 물 줘봐요. 분무기 가지고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약해지죠. 근데 시멘트는 경화 과정에 물이 있어야지 강해진다 했죠. 튼튼해져. 물 갖다 부으면 약해지는 놈은 기경성 재료야. 수경성 재료는 경화지. 물이 필요해. 나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뭐 팔아먹는데 건강 이런 데다 뭐 기적의 물 이렇게 다 물 많이 먹으면 좋거든.
인간이 거의 물이 대부분인데, 맞죠?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하거든. 물 안 먹는 사람이 자꾸 아파. 간단한 원리예요. 맞죠? 물 안 드는 사람들이 그게 아픕니다. 뭐 많이 먹어도 아프죠. 물고문인데 뭐. 적당히 먹는, 그 물은 될 수 있지만 적당히인데 그 적당히를 많이 못 먹죠. 맞죠? 2리터에서 3리터 사이 마셔야 되는데 2리터, 3리터 사이를 잘 마십니까? 잘 안 먹거든, 사람들. 맞죠?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건 뭐 외우고 시험치고요. 시멘트 섞어놓은 수경성이고 나머지는 뭐다? 기경성 이러면 그냥 끝나요. 응. 막 돌로마이트 플러스 뭐 이거 외울 필요가 뭐 있어? 외우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수경성제라고 기경성제 강도가 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수경성 시멘트도 같잖아. 그래서 콘크리트는 시멘트 제품이죠. 그래서 아파 때리면 오늘 벽을 한번 쳐봐요. 흙벽을 한번 쳐보고 콘크리트 벽을 한번 쳐봐요. 누가 아픈가? 강도 누가 거다? 얘가 큰 거요. 얘가 적고. 갔나요? 그러면 경하는 누가 빠르다? 얘가 빠른 거예요. 얘가 느리고. 흙은 빨리 강도 잘 안 나오죠. 맞죠? 느릿느릿해.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 시공은, 이게 뭐다? 불편하고. 이게 용이합니다. 시공의 용이성은 기경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흙 발라보면요, 잘 발라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시공상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자, 초벌 바름 후 충분히 기간을 두고, 자, 균열 발생 후 덤먹인 후 재벌 바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초벌, 재벌, 얇게 뭐다? 여러 번 발라라, 이게. 3번 바르라.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다 박락돼. 바로 떨어져. 제가 발라봤거든요. 제가 미장한다고 발랐는데, 다 떨어지더라고. 다 떨어집니다. 성질 한꺼번에 바르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발라라, 이게. 초벌, 재벌, 정벌,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장도 이거야. 한 번에 두껍고 바르게 되면 어떻게? 잘 떨어져요. 박락이 떠요. 화장이 덜 떠요. 그래서 내가 촌에 어렸을 때 봤어요. 촌에 화장을 하면요, 화장술이 발달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맞죠? 제 어렸을 때. 잔치집에 가보면 보통 촌에 일손이 적다 보니까 그날 잔치 있다고 다 놀 수가 없잖아. 일하다가 그 정도 시간 되면 막 씻고 대충 해가요. 근데 제가 저쪽 성질 급한 동네에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내가 빨리 가자 하면 가야 돼요. 남자들은 할 거 없죠. 확이고 가면 되죠. 여성분들은 시간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대충 바로 가면요, 화장이 덜 떠 있어요. 보기 안 좋더라고, 내 어려서부터. 한 번에 두껍게 바르고 오니까 어떻게? 덜 뜹니다. 박락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냈어요. 이상하게 내가 농담하는 건 다 시험 내. 그리고 3번에
바탕면은 초벌 발음, 고름질면, 재벌 발음, 자, 거칠게 하는 거 체크. 바탕면 거칠게 하는 건 부착력 때문에요. 거칠게 하는 것은 부착력 때문에 거칠게 하는 거예요. 부착력 때문에. 부착력 좋게 하기 위해서 거칠게 합니다. 근데 뭐만 평활하게 한다? 정벌 발음면만 평활하게 하는 게 마지막만. 정벌 발음면 이게 마감이잖아. 마감은 뒤에 다른 공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미장했으면 다음에 뭐가 와야 되니까 도장이나 벽지 공사 와야 되는데 평을 안 하면 안 되잖아. 쉽게 이겁니다. 같은 재료가 올 때는 거칠게 가지만 다른 재료가 오면 평활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겁니다. 올록볼록한데 발목 같은데 파스 붙이기 좋아요? 평평한데 파스 붙이기 좋아요? 등판인데 딱 붙여가면 잘 안 떠지는데 이 올록볼록한데 붙여가면 잘 떠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 마감을 얘만 평활하게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얘만 평활하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거칠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3번은 안 냈어요. 그리고 4번은 시공시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균열 방지를 해서 어떻게? 서서히 건조시키네.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서서히 건조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사우나 갔다가 얼굴이 땡기는 사람들은 급격한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요. 나오자마자 막 털고 막 건조시키고 있죠. 이러니까 땡기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말하더러 얼굴 땡기나 안 땡기나. 급격한 건조하고 뭐 시키면 균열이 약이 되는 겁니다. 급격한 건조는. 그래서 서서히 건조시키라 그러면. 그리고 이거 미장국 위에서 아래 그 7번 가지고 위에서 아래 해놓은 거예요. 미장국 시공수는 천장, 벽, 바닥. 자, 그런데 아까 했죠? 지붕이나 방수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기본이라 했죠. 근데 얘는 어떻게? 위에서 아래입니다. 지붕 방수는 물하고 관계돼서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데 얘는 위에서 아래. 그래서 이때 농담을 어떤 농담을 했는가? 이 농담 아닌데 사람은 보면 어디부터 봐요? 상대편을 보면? 예, 얼굴 보고 밑으로 훑습니다. 아, 이게 증명이 됐잖아. 내가 옛날 농담을 했는데 스펀지에서 옛날 스펀지란 거의 지금도 하는 거야? 스펀지 방송 안 합니까? 스펀지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애들까지 다 했는데 전부 다 시선이 얼굴 먼저 가고 밑으로 올더라고. 시선 처리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어서 내가 농담 삼아 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볼 때 그래서 상대편이 있잖아요. 뒷모습이 좋으면 앞판 확인해러 가죠. 특히 남성분들 많이 하죠. 에이, 뒷모습이 괜찮으면 얼굴 괜찮은지 얼굴 확인해러 하면 가죠. 안 하는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공사합니다. 이거 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냈어요. 이게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게 2회 때 냈습니다. 벽 기둥 등의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장바닥에 되어주는 철물이 코너 비드입니다. 코너가 모서리잖아요. 철물이 되게 코너 비드. 그리고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쓰는 것이 뭐다? 논설립이 됩니다. 디딤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되어주는 건 논설립이라 해요. 요건 아직 안 냈습니다. 미끄럼막이라고 보통 해요. 미끄럼막이. 그리고 밑에 보면 시공상 균열 방지법 있죠. 요거는 뭐 출제가 되었습니다. 19회 때 균열과 관련돼서. 그래서 아마 균열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균열만 내는 게 아니라 방락까지 같이 넣어서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진짜 방락까지 같이 넣어서 냈어요. 방락은 떨어지는 게 방락이고. 자, 그럼 방락은 어느 때 잘 떨어집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박락은 일부러 안 써놨어요. 박락은 이럴 때 잘 박락되죠. 미장 두께가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맞죠? 박락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럴 때 박락이 잘 돼요. 바탕에, 자, 바탕하고 이 모닥 부착이 되면 부착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합이 잘못된 거야. 배합이 잘못돼서 시멘트가 너무 안 들어가고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착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럼 박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때 또 박락이 되는 거 하면 이럴 때 박락돼요. 바탕에 습기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 바탕이 너무 건조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싹 하면 이 모로타르의 뭐다? 습기를 다 빨아들이니까 부착 강도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박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고 이게 막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럴 때 박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멘트 균열 방지법 해놨죠. 자, 그러면 입자가 고운 것을 많이 사용하면 균열이 잘 생긴다 했죠. 맞죠? 그 시멘트 등에 진한 배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넣으면 건조 수축해서 균열이 생긴다 했죠. 물을 최대한 적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는 초벌 재벌에 굵은 것이란 것은 거친 모래 써라 이거야. 거친 모래 써주라 이거야. 거친 모래. 그리고 일회 발음 두께는 얇게 해주는 게 좋고, 바르면 어떻게 서서히 건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물이나 미장용 철물 같은 걸 써주는 거야, 안에다가. 자, 그리고 우리 저거죠. 정 꿀 때도 뭐 넣었죠? 에이, 부추나 파 이런 거 누가 굽잖아. 그냥 구요? 밀가루면 그냥 구워 드세요. 그래서 뭘 좀 넣어야지 잘 안 째지죠. 맞죠? 아이, 한 판으로 꿀서 이렇게 뒤집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넣어야지 잘 안 째지잖아. 맞죠?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바른면은 오염 방지 외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할 거면 유리공사하고 나서 미장공사 진행돼야 된다. 마감공사는 이거야. 그러면 실내 마감공사가 진행된 유리공사 이게 먼저 진행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본 알아두세요. 무슨 공사 먼저 한다? 유리하고 미장공사 해야 돼요. 그럼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게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가 설치됐느냐 설치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 시작됐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부 마감공사를. 통풍 차단하고 마감공사는 진행돼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철물은 239의 철물은요 좀 생각 좀 해보고 할 거예요. 그 239페이지 그거는 안 내요 요새. 그래가지고 240페이지 시멘트 모르타르 있죠.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부분은.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